사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전화를 받는 당사자 이름을 알고 있는 건 기본이고요. 네. 예, 가족관계나 직장, 채무 상황까지도 알고 있어요. 예, 정말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정말 대범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서 기관 사칭 범행뿐만 아니라 가족을 사칭하고 지인을 사칭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럴 때 꼭 알아둬야 하는 것, 범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뭐 여러 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이게 지피지기면은 100점 무패라고 최근 그 보이스 피싱이 이제 일단은 사칭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전화를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고 사칭을 하는데 그 유형이 일단은 1위가 검사를 사칭하는 거라고 합니다. 또 검사. 내가 검사다. 예, 예. 네, 저 실제 검사 사칭하는 그 케이스 저희가 음성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 먼저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죠. 네. 뭘 무서워합니까? 본인 마음 아니까. 그냥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아유, 본인 힘든 거 아는데. 본 검사도 힘들거든요. 검사래. 그러니까 같이 힘든 마당에 좀만 힘냅시다. 혹시 네, 파이팅 합시다. 걱정돼요. 제가 이거 그럼 검찰청으로 지금 나오실래요, 본인? 나와서 그러면 조사 받으실래요? 아니요. 그 검찰청 원래 검찰청은 본인이 오고 싶다 해서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네, 알겠어요. 혹시 그 수사관한테 여보세요? 네, 듣고 있어요. 그 수사관한테 김민수 수사관이라고 가잖아요. 수사관한테 그 김두현 검사예요. 네. 이름 잘 외우세요. 그 김두영 김도현? 김두현. 김도현? 네, 이름 이상한가요? 아니요. 아니죠? 김두현 검사 그 핸드폰 번호 본 검사가 알려줘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 핸드폰 번호 알려주세요 하세요. 그다음에 그 서류랑 받아서 거기다 빨아주면 돼. 성함하고 쓰시고 자 5만 원권 7천 그리고 3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가방 건네주시고 그 발빨리 뛰무니까 잘 부탁합니다. 고생 많으시네. 잘 부탁합니다. 한마디 하세요. 야. 돈 건네고 잘 부탁한다 소리까지 하래요. 그러니까 이 시키는데도 이제 다 따라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검사 사칭한 보이스 피싱범의 이제 목소리 실제 이제 들어보셨는데 실제 검사 입장에서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이게 정말 황당한 일이고요. 사실은 잘 아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는 걸 아시는데 처음 당하시면 이게 속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수사관이나 검사는 절대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요. 네. 010 번호로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제 번호도 소중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피해자나 피의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협조해라, 어디로 이동해라, 돈을 받아서 어디로 전달해라 이런 말들도 하지 않고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도 않고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다음 보이스피싱의 가장 중요한 건 전화를 끊지 말라고 하는데요. 전화를 끊으셔도 됩니다. 전화를 끊으셔도 불이익이 없고요. 네. 오히려 전화를 보이스피싱 의심을 하시면 그럼 전화 끊으시고 유선 번호로 다시 확인 전화하시라고 저희가 유도하는 편이기 때문에 전화를 끊지 말라고 하면 이거 이상하다. 나를 자꾸 압박하면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말, 엄청 압박하고요. 예. 심지어 힘내시라고 화이팅하자고 그러면 진짜 네. 말도 안 되는. 네, 검사님들이 이렇게 본 검사는 어떻습니다. 그러니까요. 힘드니 나도 힘드니 힘냅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파이팅 뭐 이런 거는 절대 안 하겠죠. 근데 이제 또 검사 입장에서도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로 네. 이런 전화를 할 것 같지도 않은데 절대 안 하고. 근데 예상치 못한 시간에 저런 전화가 딱 와서 검사라고 하면 놀래죠. 좀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황당하고. 이 보이스피싱 범죄 중에 왜 유독 이게 검사 사칭 범죄가 이렇게 많은 건가요? 저도 억울하긴 한데 일단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 검사와 마주할 일이 없고 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으신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서 검사라고 하면 이제 겁이 나겠죠. 집중도 안 되고 그러면서 잘못하면 구속될 수 있는데 협조하면 선처해주겠다, 맞아요. 협조해라라고 하면서 그럼 내가 잘 따라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정신없이 만들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뺏어가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 겁니다. 네. 근데 참 잠깐 들었지만 저도 이런 전화를 받아가지고 네. 진짜 거의 통장 번호까지 부를 뻔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진짜로. 저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아니 하면서
그래서 예, 맞고요. 네, 얼마가 있고요. 통장에 어느 은행에 있고요. 근데 다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맞죠. 이러는데 순간 의심이 안 들었어요. 전혀. 어. 근데 예. 일단 본 검사, 네. 진술, 음. 연루, 구속, 네. 조사,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나오니까. 네, 소환.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3천만 원의 보이스 피싱 범죄를 막은 은행원 임다현 씨인데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그 소중한 그날 돈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고객님이 지점을 찾은 거는 아침 9시 이제 지점 문을 열자마자였습니다. 오시자마자 이제 현금 3천만 원을 인출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자금의 용도를 묻자 의심스럽긴 하지만 금감원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이전에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네. 이를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리에서 만나서 저축은행 직원한테 돈을 주기로 했다는 약속까지 잡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이건 100% 보이스 피싱이 절대 돈을 줘선 안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지만 고객님이 이제 신용 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흥분 상태셔서 제 말을 잘 들으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저희 책임자분이 경찰에 전화를 했고 저도 고객님한테 이제 경찰이 오고 나서 같이 돈을 건네주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겠냐 이렇게 안정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머지않아서 경찰분들이 바로 오셨고요. 이제 고객님이랑 경찰분들이랑 같이 지점을 나가셨어요. 저도 차후에 이제 보이스 피싱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하다. 예, 예. 너무 다행인데. 네. 네. 근데 그 경찰분도 같이 가셨으니까 혹시 그러면 그 보이스피싱 그 범죄 하시는 분들도 그럼 검거가 됐나요? 아니요, 아쉽게도 인출책이 이제 낌새를 느꼈는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네.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들었고요. 그래도 고객님도 이제 후에 보이스 피싱인 걸 알고 많이 놀라셨다고 하는데 피해는 막아서 정말 다행이죠. 또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거 보면 그 인출 과정이나 이런 알았지? 것도 다 지켜보고 있나 봐요. 참, 아니 그리고 네. 그 제2금융권에서 대출권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 섬뜩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걸 다 고객이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게 유도를 해서. 기존에 이미 대출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계속 물어봅니다. 고객님 어디시죠? 이동하시죠?라고 하다가 네. 연락이 끊기면 이거 지금 단속이 떴나 보다 하고 안 만나거든요. 예. 만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범인들이 우리 주변 그 도처에 어딘가에 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네. 또 섬뜩해지는데 이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또 이 피해를 입은 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또 두고두고 남을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사건이 이제 급증하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이제 대처를 하고 대안을 이제 모색하면서 이제 매뉴얼도 이제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 찾는 것도 그 전보다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제 500만 원 이상을 찾거나 아니면 예적금을 중도 해지할 때는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작성을 받고 있어요. 이제 실제 진단표로 쓰이는 이제 서식인데 이게 보이스 피싱을 막기 위해서 5가지 질문 정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진표도 이제 피해갈 방법까지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이 알려준다고 하고 돈을 찾을 때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데까지 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좀 꼼꼼하게 체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치밀한데요. 이런 그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어떻게 처벌이 되고 또 기준 그리고 형량 같은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고요. 네. 혹시 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 이름이 깁니다. 네, 네. 이 법률에 의하면 징역 10년 이하의 범죄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로 수익을 얻은 경우 범죄 수익도 몰수 추징될 수 있고요. 범행 횟수가 많아지거나 피해액이 많아지면 형량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보이스피싱 총책이었던 사람이 징역 20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참 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가장 이제 최선의 방법이 네. 유형. 이런 타입으로 욕을 하는 거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건데 혹시 인선 씨는 뭐 주변에 네. 좀 어떤 사례를 들었다거나 인선 씨가 겪었다거나 이런 저는 일이 제가 있어요? 많이 겪었죠.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의상이나 네.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국내 배송을 시켰는데 해외 배송이 왔다는 거예요. 택배 문자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확인해 보라고. 링크가 누르는 순간 누르는 순간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모르게 누를 뻔하다가
예전에 엄마가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아무거나 누르지 말라고. 네. 좀 말 잘 듣는 너 막내 아들이니까. 아. 안 눌렀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해외 배송에서 온 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화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제 느낌엔 텍스트 피싱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을 전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문자로 오는 네, 거. 문자로. 네. 우리의 개인 정보가 도대체 이제 어떤 수법으로 이렇게 그 노출이 되는 건가요? 사기범들이 이제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이런 악성 앱이 감염된 이 문자를 유포를 시킵니다. 네. 택배가 반송되어 왔습니다. 또 돌잔치 청첩장이라든지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악성 앱에 감염을 시켜버리면 이제 클릭을 해버리면 나의 핸드폰이 악성 앱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핸드폰이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이제 사기범들이 이 전화를 다 당겨받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 전화를 걸면 은행 직원 사칭을 하고 이제 검찰청에 전화를 걸면 검사 사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휴대전화가 지금 누군가는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 텐데 이걸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서워. 네, 있습니다. 지금 혹시 한번 같이 휴대전화를 꺼내서 네.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설치해 보실까요? 네. 어플리케이션이요? 네,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휴대전화를 저는 꺼내서 이거는 여기 나왔어요. 믿을 만한 어플리케이션 맞죠? 네, 믿을 만한 그러니까. 이거 어플리케이션. 악성 앱 아니죠? 그러니까. 네. 아, 다 전문 의심스럽네. 수사관이세요? 그렇죠. 우리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네. 시티즌 코난을 검색하셔서 다운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네, 시티즌 코난으로 시작해서 시티즌 코난. 네. 오, 여기 있네요. 이 경찰이 만드신 열기. 앱이라고 합니다. 열기. 요즘, 예, 이 앱을 많이 사용하신다고 해요. 네. 열기에 저도 지금 네. 다운하고 있어요. 네, 열기를 한 다음 네. 권한 설정 안내 뜨셨으면 우선 확인 눌러주시고요. 확인. 오, 뭐 자꾸 허용하래요. 허용을 해주세요. 해도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아요. 어, 전화 걸기도 허용해주시고 전체 동의, 이제 약관에 전체 동의를 해주신 다음을 눌러주시면요. 네, 바로 악성앱 검사 중입니다. 검사 중입니다. 오. 네. 오. 과연 신인선 씨는 감염이 돼 있는지 안 돼!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안 돼! 나올 겁니다. 제발 없어라. 와, 이게 검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되면 네. 현재 없으신 것 의심되는 같습니다. 악성 앱이 없다고 없습니다. 되어 있네요. 아. 다행히. 어떻게 나도 너무 와, 떨려서 다행이다. 내거 지금 검사 중이에요. 검사 중. 네. 와. 우리 지금 스태프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아까 뭔가 스팸 그 문자 온 거 보면 맞아. 감염된 거 아니에요? 몰라 지금 검사 중이에요. 아, 나 무서워. 와. 여기 뭐 나오면 어떡해? 여기 보고 계신 분들도 댁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검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기다려볼게요. 지금 깔아가지고 이게 핸드폰이 한참 근데- 검사하면 오래 걸리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핸드폰이 안 되는 기종도 있다고요? 이게 아마 아이폰은 안 되고 지금 현재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직도 네, 지금 아직도 되고 확인 있는데요. 중이군요. 예, 검사 결과 중이래요. 나오면 나 알려주세요. 무서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네, 결과 나오면 알려주세요. 네. 근데 이 앱 외에도 내 연령과 또 활동 패턴에 맞는 여러 가지 또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주기적으로 꼭 사용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이런 사실 기계 작동이 젊은 세대보다는 이렇게 별로 익숙치 않지만 그쵸.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깔아서 이런 걸 사전에 좀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에서 노출되지 않고 꼭 예방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제 내가 하기가 좀 이제 어려울 것 같다 어려우시면, 하는 분들은 네. 자녀분들이나 또 그 동네의 주민센터 같은 곳을 찾아가시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방문하시면 좋겠네요. 네. 네. 예. 자, 이 보이스피싱을 사칭하는 범죄 유형 중에 뭐 기관 사칭 그리고 뭐 특히 검찰, 뭐 검사님 이렇게 네. 그쪽 관련 이제 관계자를 사칭하는 뭐 조사관 네. 이렇게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에 이런 범죄가 많다 보니까 검찰청에서도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를 좀 더 손쉽게 하실 수 있도록 마련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게 저도 빨리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네네.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휴대폰 번호를 하나 저장해 주세요. 이게 네. 핸드폰 번호이기 때문에 쉽게 외워지진 않는데요. 네. 010-3570-8242 010 010인데 괜찮습니까?
예? 010 번호 괜찮습니까? 010-3570-8242. 이게 개인 번호 아니고 공용 번호예요? 이게 이제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네. 이 핸드폰 번호로 그 찐센터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뭐 공문입니다, 무슨 영장입니다, 뭐 당신 지금 수사 중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문자로 많이 보내거든요. 네. 그러면 핸드폰에서 핸드폰으로 전송은 쉬우니까 아. 일부러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핸드폰 번호로 찐센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럼 지금 알려주신 번호 네. 제가 지금 생방송 중에 전화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전화를 해서 네. 제가 아까부터 계속 그 조종민 검사님한테 조종당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검사님을 좀 검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한번 제가 확인해봐도 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좀 불안하긴 한데. 아, 조종민 검사님이 정말 실제 진짜인지. 검사인지 확인하겠다고요? 그렇죠. 네. 아, 검찰청에 전화해서? 네, 저 지금 전화합니다. 저 이런 거 겁 없거든요. 겁나는 것 같은데 얼굴이? 진짜 전화요? 고객이 통화 중이야. 아니 통화 중이요? 어떻게 된 거지? 바쁘시네. 예. 요즘에 이런 분들이 조금. 많으시거든요. 오, 네. 지금 됐나요? 저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수사관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전화가 됐습니다. 인선 씨 마음 졸이고 있었네. 나 지금 복권 10분 만에 당첨된 것 같아요. 예, 수사관님, 저 가수 신인선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가 서울 동부지검 조정민 검사님이라는 분과 대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검사님이 맞는지 제가 그 신분증이랑 아까 그 명함 아까 제가 살짝 보내드렸죠, 먼저. 아, 네네. 네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 검사님이 진짜 맞는지 판별을 할 수가 있나요? 면전에서 저렇게. 아, 네, 저희는 신분증 사진이나 이런 거 가지고 판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럼 좀 혹시 검사님이 맞아요? 예, 조종민 검사님이 맞습니다. 녹화 시작하고 50분 만에 알았어요. 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우리 찐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수사관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저희 찐센터는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검찰 관련 서류가 위조되어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을 경우에 그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저희 요즘에 이 시국에 좀 보이스피싱이 많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많이 오나요? 예,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통화 중이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제가 전화 오기 전에 방금 전에 막 상담했던 내용은 뭐였어요, 선생님? 전화 오기 전에 말씀인가요? 네, 방금 통화 어떤 분이랑 하셨어요? 마지막 상담. 네. 마지막 저희 상담. 같은 경우는 그게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네. 오, 보이스피싱 관련 서류 상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 상담하셨구나. 이 서류가 네네. 진위 여부도 좀 여쭤보고 이게 맞는 건지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도 물어보시는 것 같고 혹시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꼭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수사관님? 예, 일단 보이스피싱 분들이 서류를 보내면 일단 저희한테 전화를 거시거나 문자로 서류를 보내셔서 꼭 진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요. 네. 저희 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니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연중 무휴예요? 네네, 맞습니다. 오, 좋다. 그 마지막 하나 더 이제 질문 하나 궁금한 거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그 어떤 유형의 범죄와 또 상담이 많은가요? 요즘에 혹시 어떤 유형의 범죄와 상담이 가장 많나요, 수사관님? 예, 요즘에는 무작정 문자 메시지로 보이스피싱 서류를 보내서 당신이 이런 서류를 받았으니 우리한테 연락을 해서 당신의 무죄를 증명하라 이런 식의 보이스피싱도 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진위 여부는 확인이 됐네요. 네, 우리 검사님 찐 맞네요, 찐. 찐이야.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네. 많은 분들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인선 씨가 인사 좀 해주세요. 그래요. 우리 수사관님, 우리 누나죠, 누나. 너무 감사해요. 이런 노력이 또 수사관님의 노력이 모여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싹 다 갈아엎어질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010-3570-8242 검찰청의 찐센터였는데요. 네. 검사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이게 악성 코드가 들어온지 모르고 제 전화로 하면 중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범죄책들에게 또 차단을 당할 것 같거든요. 노출이 되죠.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디에 전화를 하면요? 그러니까 제가 네. 이제 알아보려고 제 번호로 찐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여기 이미 악성 코드가 들어 있으면 네. 그들이 차단해서 검찰청으로 연결이 안 되지 인척하지 안 될 수도 않을까요? 있고. 네. 찐센터요? 예. 네. 그렇게 안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로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네. 뭐 집에 있는 전화로 확인을 해본다거나 그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예, 예. 사실은 그 어플리케이션이 제 핸드폰에 깔리면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금융기관에 전화하거나 네. 어떤 자기들이 지정한 번호로 전화하면 자기들 사무실로 전화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핸드폰을 다른 사람 걸 이용해서 아니면 유선 전화를 이용해서 네. 전화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네. 우리 임다현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금감원의 콜센터도 있죠. 네, 맞아요. 금감원 콜센터 1332가 있는데요. 네. 그 우선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돈을 이체했으면은 반드시 그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나 아니면 금감원 콜센터로 전화를 주셔서 네. 계좌 지급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급 정지. 지급 정지. 네. 금감원 콜센터의 경우에도 365일 24시간 가능하니까요. 의심이 되는 순간 바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네. 번호가 1332번 그리고 지급 정지 신청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죠, 검사님? 네,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피해금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전기통신금융사기 그 법률에 의하면 피해금 환급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때 사기 이용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으면 채권 소멸 절차를 통해서 피해금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요 임다원님 혹시 그 지급 정지만 하면은 일단 다 해결되는 건가요? 아니요, 피해구제 신청을 또 따로 하셔야 되는데요. 피해구제 신청서 서식은 이제 금융회사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직접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보이스피싱에 의심된 계좌 이체하셨으면 바로 콜센터로 전화해서 지급 정지부터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피해 구제 신청서를 쓴다고 해서 이게 또 다 피해 구제가 되는 거 아니니까 저희가 오늘 여러 형태의 그 패턴, 그 목소리를 들려드렸으니까 절대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일단은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화를 딱 받으셨다 하면은 네. 아까 우리 이기동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조종민 검사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끊으셔도 되니까 끊으시고 기왕이면 다른 전화로 010-3570-8242 검찰청의 찐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뭐 서류든 아니면은 그 인물 이름이든 네.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고 알아보시는 게 일단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해당 은행 대표 콜센터 혹은 네. 금융감독원의 1332번 꼭 기억을 하시고요.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 싶으면 상대 계좌 지급 정지 신청부터 빠르게 하는 게 또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네, 14일 안에 해야 되니까 2주 안에는 전화를 하시고 알아보시고 신고를 하시는 게 맞다고 합니다. 자, 뭔가 조금 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좀 느낌도 왔어요. 여러분의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0이나 010으로 걸려오는 번호도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저희가 뭐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네, 추가로 말씀해 주실까요? 02로도 오나요? 02도요. 이젠 0이나 010으로 걸려오는 번호도 보이스피싱이냐는 게 아니고요. 010으로 걸려옵니다. 모든 보이스피싱이 거의 010으로 걸려옵니다. 이제는. 그렇군요. 네, 네, 그렇군요. 이게 중계기라는 걸 통해서 해외에서 전화 거는 걸 국내의 010 번호로 변작해서 전화합니다. 02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02로도 변작을 하고 010으로도 변작합니다. 예, 아무튼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번호 오면. 그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할까요?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광고를 보고 갔더니 저한테 돈 전달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찜찜해서 안 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는 듯 했어요. 저의 느낌이 맞을까요?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기동 소장님께 검사님,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런 식으로 다 인출책들을 모집을 합니다. 네. 해외에 다 총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이제 아르바이트 모집을 한 데서 이런 식으로 유형을 끌어들여서 네. 범죄에 많이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안 네. 된답니다. 네. 큰일 납니다, 진짜로.